네,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밤 미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에 힘입어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지만 반도체단의 강한 힘 덕분에 개별 종목 장세가 IT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반도체단의 강한 반등 이후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코스피는 2,440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680포인트 현재 지나갑니다. 일단 내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오늘장에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 다시 하루 만에 팔자세로 돌아섭니다. 846억 원대의 매도 우위 발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인 기관 동반 순매도였는데 기관은 163억 원대 현재 매수 우위 포지션 잡히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어떤 종목 사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되게 반가운 반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반등이었고 그 안에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가 자리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2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담아주고 있고요. 오늘도 IM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긴 했는데 지금부터 조금 오래 보고 여유 있게 담아가도 된다라는 포지션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같이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 포착되고요. 네이버는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리스트에도 KB금융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반등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늘 CDMO의 강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는 정말 특이합니다. 오늘 1등이 바로 실리콘2고요. 화장품 쪽은 고환율 수혜 테마로 분류되면서 최근에 반등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내년 양회, 중국의 3월 양회 전까지 부양책 기대감이 자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중국발 수혜주 그리고 고환율 수혜까지 함께 엮이면서 화장품 테마가 다시 조금씩 주목을 받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VT도 오늘 4위 자리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미디어주가 강세인데 넷플릭스와 역대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 현상 갖고 오늘 좀 음봉이 그려지긴 했는데 지금 다시 힘있게 밑골이 달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SBS가 그러하고요. ISC 같은 경우는 HBM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을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하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순매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별 종목 이슈가 오늘은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탑10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일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라 시장이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반등 후에 횡보하는 중이라 다행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열어볼 텐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를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그 요인은 바로 브로드컴이었고요. 맞춤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의 그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의 반등을 또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5년도, 내년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지금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엔비디아 종목을 좀 찾는 줄 알았는데 다시 대장이 좀 돌아온 느낌이었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탑픽 선정 이슈로 내년도에도 반도체를 좀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구간의 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내년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내년에는 엔비디아 말고
방금 뭐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라는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정체 현상이 뜰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올 상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성장률을 보여주기에는 힘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된다라면 이게 브로드컴이 얼마나 이게 능력을 보여줄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주요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맞춤형 자기들한테 맞는 AI 칩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성장세도 또 정체를 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시장은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상승률이라든지 어떤 성장 폭발력을 본다면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뭐 브로드컴 관련해서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멀게 느껴졌었던 거, 뭐 CXL이 됐든 유리기판이 됐든 또 혹은 뭐 HBM 뭐 4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내년에 가장 그 주목도가 높은 것이 HBM4인데, 네. 이쪽으로 삼성전자가 잘한다면 다시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종목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HBM보다는 지금은 브로드컴발, 에이직 반도체 발, 네. 뭐 디자인 하우스나 유리기판입니까? 그쵸.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만 만약에 엔비디아가 올해와 같은 뭐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사실은 뭐 걱정할 거 없이 하이닉스 하나만 사면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른 밸류체인은 보면 밸류체인을 보더라도 결국 하이닉스가 올라가줘야지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브로드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매출처가 다변화 되는 것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주문이 다 계약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쪽에 수요가 발생하는 쪽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공급하기 싫은 게 아니라,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엔비디아가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HBM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역할도 충분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컴이 시제품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AMD가 좀 역할을 좀 지금부터 더 많이 해준다라면,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퀄컴, 인텔이라든지 AMD,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유리기판 도입을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네.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어제 반등을 줬던 섹터 플러스 오늘 움직이는 유리기판, 브로드컴발 수혜를 얻고 있는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CCL의 두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테마가 어디예요? 디자인하우스 쪽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이지랜드를 그래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낫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기술력이 제일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브로드컴이 관련돼서 성장을 한다고 해도 TSMC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의 CCL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기업밖에 없는 맞아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스페타6가 두산의 제품이 없으면 기판을 못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의 어떤 그 매력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대장주가 누구라고 딱 꼭 집어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연초에는 SKC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필옵틱스가 또 관련돼서 기대감을 보였었고,
최근에는 이제 소켓 관련해서 ISC가 더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디가 딱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들 세 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대비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디자인하우스를 좀 토픽으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아까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네. 관심이 갑니다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내년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좀 좋았다가 쭉 내려왔다가 연말부터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작년에 공개가 됐지만 지금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버린 AI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AI라는 어떤 시스템을 각 국가마다 최소한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보안이라는 이슈들 때문에 그런 대형 LL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특화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더존 비존이라든지 앱노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매출 성과도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팔란티어 말씀드렸지만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이렇게 약간 한쪽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실적이 지난 3분기 때 엄청 좋게 나왔고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국내 기관 향 매출만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웹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분기별로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더존 비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ERP 시장 관련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게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히 이런 서비스는 다른 어떤 그 외국계 서비스를 받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CES 2025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화두가 뭐 AI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 AI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같이 조정 나올 때 좀 담아봐야겠습니까? 충분히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충분히 저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솔직히 이스트 소프트는 연초에 제 기억에 맞으면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마음 AI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잘 다지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저는 나쁘진 않다. 다만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실적이 흑자를 보이는 기업이 있고 아직까지도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책 사업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드론 AI 관련해 가지고 국책 사업을 좀 받았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또 주가 정체 현상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로봇 섹터도 지금 집중을 받는 것이 지금 CES 2025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그렇게 거래 대금이 큰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봇 테마가 좀 잘 올라오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의료 로봇 서비스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로봇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본다라면 예전에는 테슬라가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 때 2차 전지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오히려 최근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영향도 로봇주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규제가 완화된다는 부분들 또
또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ES 2025에 지금 뭐 로봇과 모빌리티, 자율주행, 그리고 뭐 양자, 최근에 핫했던 테마 관련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미리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섹터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엔 CS 2025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쪽에 대해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는지 흐름들이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사실 그 주목도가 예전만큼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 단가 하락 이슈도 있고 PC랑 모바일 쪽에 대한 실적 부진 때문에 최근 들어 반도체에 대한 시선이 뭐 그렇게 그닥 좀 달갑지는 않은데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본격적인 매수라든지 반등 신호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맞아요. 매우 안 좋아졌죠. 가이던스가 거의 한 15% 정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영향을 좀 받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못할 거라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전망,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1월 초에 발표하는 잠정 실적에서는 가이던스는 공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치보다 얼마나 좀 만족을 시켜줬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예상치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거라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까지 좀 확인하고 나서 반도체의 방향성을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1월 중순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뭐 해외 증시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1월 중순 이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통 한 셋째 주 정도,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방향성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은 지나고 보자. 반도체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2차 전지도 볼 텐데요.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에코프로 BM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할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종목들, 좀 큰 종목들 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이 급증했다, 역대급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섹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제 내년에 저가 모델에 관련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저점을 깼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뭐 여기서 이제부터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긴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율 반등이 나오는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 그리고 현대 기아의 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게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아직까지도 전기차 캐즘을 극복했다 라고 말할 정도인가 본다라면 아직은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 뭐 GM이 됐든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엄청난 판매를 보여주거나 수익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일부 좀 기관에 혹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일부 있다. 근데 다만 이게 엄청난 과거의 주가로 회귀하기 위한 상승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음 달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 이후 관련돼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또 IRA 관련돼서 어떤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을 열기 전까지는 계속 좀 기다려라, 관망하자라는 답변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서 그죠? 네. 좀 답답합니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겠지만 지금 실적 자체, 그러니까 업황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내년도에도 실적 부진을 겪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죠.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캐즘이 해소될 정도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전기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하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재 기업들,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관련된 기업들이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기차 판매만 잘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판매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출도 같이 엄청나게 늘어나줘야지 수익성이 좀 담보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일시적인 전기차 판매 증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엄청난 영업이익 흑자를 보여주기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결정권이 이제는 완성차 업체로 좀 넘어간 부분들 혹은 셀 완성 업체도 좀 넘어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결정권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신다 그러면 뭐 ESS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찌되었든 LG 에너지솔루션이 치고 나가줘야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다시 좀 박스권 상단으로 좀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순하게 뭐 엔캠이 됐든 에코프로가 되었든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전망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산들을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화장품 체크하시죠. 오늘 기관 순매수 1등 바로 실리콘투고요. VT도 그 매수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고환율 수혜 그리고 중국발 그 부양 기대감 있었고요. 수출도 너무 좋습니다. 뭐 이건 역대 최대 기록인 건 이미 뭐 한참 전에 뛰어넘었고요. 화장품 쪽은 지금 대장주인 실리콘투가 오늘 7% 급등을 하고 있는데 대장주가 움직였으니까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낙수 효과로 한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도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기존의 논리대로 북미향 혹은 해외 수출이 좀 뭔가 비중국향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것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도 나쁘지 않고요. 한국콜마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VT라든지 실리콘투의 상승도 그러한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는 환율 영향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빠르게 좀 안정화되기를 좀 원하고 있지만 뭐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400원 이상에서의 흐름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경기가 죄송합니다.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경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경기 부양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를 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중국향 기업들 최근에 뭐 중국이 소비 쪽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정책을 얘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그때만 반짝 오르고 중국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 보면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향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이미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외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다라면 1월 초 중순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이제 주목도가 높은 쪽이 바로 OEM, ODM 쪽인데 뭐 중국과 관련 없이 미국 수출도 좋고 미국 말고 동남아라든지 일본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매출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쪽이 그럼 여기예요? 아니면은 브랜드나 원재료 단을 봐야 돼요? 저는 이제 보신다면 일단은 OEM, ODM 쪽을 보신다면 한국콜마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쪽을 좀 본다라면 저는 AP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도 있지만 어떤 그 미용 디바이스, 소형 디바이스 네. 시장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면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고 한 다음에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것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결국에는 실리콘트라든지 VT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관련된 기업들을 연관성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실적 실망감으로 크게 빠졌던 자리에 한 절반 정도를 좀 회복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관련된 기업들 조금 더 상승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환율 수혜로 최근 들어 급등했던 신고가 랠리 펼쳤던 삼양식품은 어떻게 보세요? 음식료는 계속 집중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음식료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삼양식품을 집중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딱 그 종류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오히려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그 음식료 업종군들은 수입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불닭이라는 어떤 이 제품 자체가 여러 분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음식료를 본다 그러면 삼양식품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삼양식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